양육비만 보내라는 아내의 일갈에 고개 숙인 남편의 사연입니다. 또한 독한 엄마의 각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로는 곧장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란 터라 아버지에게 꼭 손주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하늘도 알았는지 허니문 베이비로 곧장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조금 약한 편이어서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퇴사하고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권고사직으로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빨리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점점 더 우울해져서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졌죠. 그런 사정을 듣게 된 친정아버지는 본인의 택시기사 영업용 넘버를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목 디스크 끼가 있어서 쉬고 싶었다고 하시면서요. 개인 택시 넘버 시세만 해도 1억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차량도 함께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생각해서 2억에 가까운 재산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신 거죠.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만 괜찮다면 바로 넘겨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럼 아버지는 벌이가 없잖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대신 아버지께 매달 생활비를 좀 드렸으면 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요즘은 택시기사 넘버도 없어서 못 구하는 판국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50만 원씩 드리고 추가로 수익이 좋은 달은 좀 더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넘버를 받아 택시기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되게 재밌어하는 거예요. 개인 택시다 보니 사업체와 같아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버는 게 즐겁다나요.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끔한 셔츠도 사입고 향수도 사고 면도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말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예의라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죠. 대신 저는 친정아버지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둘 다 일을 관두니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꽤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머물러야겠다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원래 있던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요. 여긴 시골이라 수술할 수 있는 병원도 없어서 큰 도시로 가야 한대. 괜히 숙소 잡고 돈 쓸 바에 너네 집 가서 쉬면서 수술 받으려고. 괜찮지? 당연히 제 입장에선 불편한 제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약해서 쉬면서 퇴교하는 상황인데 시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모셔야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파서 오시는 거니 수발을 들어야 할 테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서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나요? 남편은 당연히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친정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신 거니 한 달만 보살핀다 생각하라고 하셨죠.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대신 영업시간을 좀 줄여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은 덩치가 좀 크신 편이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가녀린 편이라서 어머님을 부축하고 보살피기엔 힘든 상황이었죠. 제 부탁에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지만 막상 시어머님이 올라오고 나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택시비가 좀 오르던 때였는데 그 영향으로 손님의 수가 줄어들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요. 그냥 좀 덜 벌어도 괜찮으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나서서 말리셨죠. 예, 남편이 더 열심히 돈 벌어오겠다는데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집에 못 들여서 안달이니? 너나 싫어서 그러니? 거센 어머니의 말씀에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시어머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게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상견례 때나 만나뵐 때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도 시골 분이시고 저와 남편은 도시에 살아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올라오고 나신 후론 제대로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골반이 좁아서 애는 잘 낳을 수 있겠느냐는 둥 기분 나쁜 말씀도 자주 하셨죠. 그 영향인지 병원에선 좀 더 건강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임산부 치고 너무 말랐고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다고요.
전 남편에게 울면서 호소했어요. 어머님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고요. 그제야 남편도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께 한 소리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 건강에 안 좋다고 했다며 애 잡는 것 좀 그만하라고요. 시어머님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며 시침이 떼셨고 어차피 다음 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일주일만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괴롭힘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고세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이러고 그러니? 내가 뭐 널 잡아먹겠대? 다 집안 어른으로서 잘 살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말들인데 그게 그렇게 고가웠어? 혀를 차며 비꼬는 말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을 하나씩 가져다가 파시는 거예요. 처음엔 밀대형 걸레였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 밀대로 닦는 걸 보시곤 손으로 직접 걸레 들고 닦아야 잘 된다고 훈수를 두셨었어요.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밀면 될 걸 저도 참다 못해서 받아친 거죠. 허리 숙여서 손으로 걸레질하면 허리 디스크 생긴다고요. 그랬더니 분통이 터졌는지 바로 다음날 가져다 파신 겁니다. 어찌나 장사 수완이 좋은지 당근마켓에 올려서 후딱 팔아버리셨어요.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처음엔 가져다 팔아야겠다 하셨을 때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헐값에 팔아넘긴 다음 돈 3만 원을 저한테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로 남편 고기 반찬이나 해주라면서요. 그런 허튼데 돈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알짜라나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태평하게 굴었어요. 안 그래도 그 밀대가 오래돼서 하나 새로 사고 싶었는데 어머님 감사해요. 이제 마음 편히 새 거 살 수 있겠네요. 남편 퇴근하고 오면 카드 좀 달라고 해야겠어요. 본인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새 밀대를 산다고 하니 또 얼마나 난리를 치시는지요. 시엠이 알기를 뭘로 하는 거냐 하는 버럭 소리가 들려왔죠. 그거에 깨갱하고 기죽을 거였으면 애초에 대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부러 시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바닥 닦는 밀대가 오래됐다고 어머님이 가져다 파셨다고요. 그래서 새로 사야 한다고 하니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던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는데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였어요. 식사 후 식기세척기 안에 그릇 넣는 걸 보고 한번 뭐라 하시긴 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저런 걸 산 거냐고요. 수세미로 박박 닦아야 제대로 닦이는데 저 기계가 뭘 제대로 하겠냐며 잔소리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기본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주인이 사둔 식기세척기라고요. 남편과 저는 전세로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근 마켓에 글을 올려 식기세척기를 홀라당 갖다 파신 걸 보면요. 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운 날 몰래 팔아 넘기신 겁니다. 우리 아들 왔어. 이거 봐, 엄마가 돈 벌어 왔다. 네가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 살림 신경 안 써서 몰라서 그렇지 여기저기 새는 돈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 놓고선 남편이 돌아왔을 때 20만 원을 꺼내 보이며 본인이 살림의 보탬이 됐다며 자랑스레 말씀하셨어요. 굳이 있을 필요 없는 가구를 팔아서 벌어왔다나요. 남편도 처음엔 어리둥절해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예요. 전 그대로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평소에 설거지할 때 식기세척기 쓰는 걸 못마땅해 하셨단 말부터 시작했죠. 잔소리 하실 때마다 무시했는데 기어코 내가 외출한 틈을 따 식기세척기를 팔아넘겼다고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데리고 나와서 식기세척기가 있던 자리가 텅 빈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믿고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어머니께 소리쳤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아주 당당하게 나오셨어요. 원래 설거지는 퐁퐁으로 직접 깨끗하게 씻는 게 맞다고요. 자기가 3주간 가만히 지켜보니까 설거지하기 싫어서 식기세척기 돌리느라 제가 전기세를 엄청 소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져다 판 거래요. 없던 돈도 생겼는데 왜 화를 내냐며 당당하게 말하자 남편도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면 어떡해.
이거 기본 옵션이라서 우리가 집 비워줄 때 똑같은 거 사줘야 한다고. 심지어 20만 원이라니 완전 헐값에 팔아넘겼네. 아이고. 그 식기세척기가 정가만 8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그걸 단돈 20만 원에 팔아넘겼으니 말 다 했죠 뭐. 결국 시어머니가 80만 원 제값 주고 신제품을 사주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아버님도 연락 오셔서 어찌나 혼을 내시던지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죠. 어머님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몸은 편했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시비를 걸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다음 주가 되어 드디어 시골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날씨도 좋은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러 수술 경과만 보고 역으로 가서 모셔다 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차에 모시고 함께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수술 경과가 좋지 못해서 한 달만 더 두고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만 그땐 혹시나 시어머님과 짠 게 아닌가 의심도 했어요. 그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더 봐야 한다는데 싫다고 밀어낼 수도 없었고 말이죠. 결국 한 달 더 사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당신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 좀 해줘.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안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퇴근 시간만 좀 당겨달라는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도 남편이 있을 땐 순한 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밤늦게 퇴근하거나 어쩔 땐 새벽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요즘 손님이 다시 많아져서 이럴 때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솔직히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은연중에 묘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날마다 저한테 진상을 만나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가 탔는데 도착해서 안 내리려고 고집 부려서 직접 집에 데려다 줬다고요.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현타도 왔다고 투정 부리는데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느라 생긴 일이라고 먼저 선수쳐서 말하니까요. 그리고 집에서는 워낙 다정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배가 많이 부르기 시작한 뒤로는 친정아버지도 자주 신혼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듣고선 반찬이며 과일 같은 걸 챙겨서 들고 오셨죠. 우리 딸이 좋아하는 망고 사왔어. 요즘 입맛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한다길래 맛있다는 놈으로 골라서 사왔는데 이거 좀 먹어봐. 음식을 핑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 저를 구해주신 거죠. 참 웃긴 게 시어머님과 친정아버지가 은근히 성격이 비슷하세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서로 지기 싫어서 기싸움하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점심을 먹고 두 분이서 대화하는 걸 들으며 커피 마시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셋이서 TV를 보는데 거기에 건조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원래 빨래는 햇볕에 말려 하는데 요즘 애들은 편한 것만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에도 건조기가 있어서 그걸 겨냥해서 하는 말 같았죠. 바로 눈치챈 친정아버지가 건조기 쓰면 먼지도 빠지고 훨씬 뽀송해져서 건강에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또 시어머님이 질 사람이 아니죠. 햇빛을 봐야 진드기가 죽어서 더 건강에 좋다고 우기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요즘 건조기는 살균 기능을 해서 햇볕보다 더 진드기를 잘 죽인다는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알이 빠져라 절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계가 인공적으로 하는 거랑 햇볕이 자연적으로 하는 거랑 같니? 누가 봐도 자연이 주는 살균이 훨씬 좋은 거라고. 시어머님은 그렇게 억지로 받아치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신혼집에 있는 건조기도 옵션이냐는 질문이었죠. 친정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허허 웃으시며 옵션 아니면 그것도 갖다 파시려고 그러냐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지시는 거예요. 본인도 창피하셨던 모양입니다. 제대로 대꾸도 못하시고 씩씩거리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고 웃겼나 몰라요. 그나마 친정아버지가 오신 날은 그렇게 숨통이 트였습니다. 항상 제 앞에선 어깨를 펴고 말하던 시어머님도 점점 기가 죽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2달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는 출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배도 부를 만큼 불렀고 더 이상 시어머님의 잔소리를 받아칠 힘도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병원 방문은 남편이 하루 동안 택시를 쉬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선 경과가 좋으니 이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남편이 어머님을 역까지 태워주면서 고된 시집살이가 끝났습니다. 그 홀가분한 감정을 아기도 느꼈는지 발로 배를 뻥뻥 찰 정도였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이제 나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나 어머님이 오시려고 하거든 당신이 좀 막아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남편도 제게 그간 고생 많았다고 하며 앞으로 찾아오실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나 또 건강할 이유로 오시려거든 호텔 예약해서 보내겠다고요. 이젠 출산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여겼는데 바로 다음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차고 다녔던 그 순금 팔찌가 사라졌다고요. 저도 그 팔찌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항상 어머님이 왼손에 차고 있는 금팔찌였는데 시아버님이 퇴직하면서 사준 선물이라 꽤나 고가라고 자랑하셨었거든요. 전 집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기저기를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리면서 시골집에서 잃어버리신 거 아니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차를 탈 때부터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마 병원에서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역까지 태워다 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죠. 아무리 연락해봐도 다들 본 적 없다고 하니 이젠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다. 너 혹시 시애미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숨겼니? 그게 아니고서야 내 금팔찌가 어딜 가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넌 것 같은데 당장 솔직하게 말 못해. 순식간에 절 도둑 취급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전 지금 상황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부주의로 잃어버린 건데도 제 탓을 하면서 의심하고 있지 않냐고요. 진짜 골탕 먹일 마음이었으면 팔찌를 훔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팔찌 사라진 것 하나로도 이렇게 저를 달달 볶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제가 도둑인 것처럼 단정짓고 쪼아대시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했어요.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도둑으로 보는 시어머니 밑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기가 싫다고요. 그런데 악을 지르는 그 와중에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폰을 쥔 채로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리고 있자 폰 너머로 남편이 소리치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병실 아니었거든요. 제 옆에는 친정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급히 저희 집에 왔다가 쓰러져 있는 절 발견하고 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오셨다네요. 이제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조심하셔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산모님 건강 상태로는 유산될 확률도 큽니다. 절대 안정이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회사도 관두고 매달렸는데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통을 주다뇨. 친정아버지는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금팔찌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내가 훔쳐간 거라고 도둑 취급했다는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곤 가만히 절 내려다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가 미안하냐고 했더니 상견례 때도 만났었고 그 후로도 결혼식 전에 한 번도 보지 않았니에요. 그때 이상하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채고 결혼을 말렸어야 했답니다. 세상살이 더 해본 애비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그 감정이 제게도 여실히 와닿았습니다. 제가 훌쩍이니 아버지도 훌쩍이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닦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뺨을 내려치셨습니다. 남편이라고 있는 것이 지 어미 하나 못 막아서 이 사달을 만드냐고 화내시면서요.
요즘 손님이 많다면서 퇴근도 계속 늦었어.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살 때도 밤늦게 들어와서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았던 거야. 제가 보태듯 한마디 하자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겁니다. 손님이 많았냐고 되물으시면서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끼어드는 거예요. 전에는 손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제가 잘못 들은 거랍니다. 전 어이없단 표정을 지으며 문자에도 다 남아있는데 보여줘야 믿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향해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거냐고요. 뭐가 진실이냐고 묻자 남편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하던 찰나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들어오신 듯 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자 남편과 친정아버지는 죄송하단 말을 남기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주변의 다른 환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 뻘 되는 아주머니 분도 계셨는데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적 보니까 남편이 거짓말하다 들통난 모양인데 퇴근 시간으로 거짓말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100% 여자 문제거든. 새댁도 조심해. 저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기댔습니다. 그러자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모습들이 다 떠올랐어요. 갑자기 깔끔한 셔츠를 사입고 향수를 뿌리던 모습, 생전 선크림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화장품을 사서 쓰기까지 했죠. 종종 여자 향수 냄새가 날 때마다 진상 손님 때문이라고 핑계대던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의심하고 있을 때쯤 아버지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시 면허를 양도해주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생활비가 안 들어왔었답니다. 남편이 직접 연락하면서 손님이 줄어서 생활이 힘들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만 믿고 생활비를 받지 않으셨고 모아놓은 돈과 연금으로만 생활하셨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혈압이 올라가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게 매달 1일이 되면 아버님께 생활비 입금해드렸다고 말했거든요. 그 모든 게 연기였고 거짓이었다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사위가 그렇게 거짓말할 줄은 몰랐던 거죠. 병실 밖으로 나가서 다그쳐보니 태어날 아기 때문에 적금을 무리하게 넣느라 그랬다고 했답니다. 아빠는 그거 믿어? 나는 안 믿어. 그 사람 나한테 말도 없이 적금 넣고 돈 모을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거짓말로 속이고 한다는 짓이 적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때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에게 100% 여자 문제라고 했던 병실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이제는 의심이 점점 깊어지다 못해 확신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우선 아버지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날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먼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의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보통 거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차키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당신 차에 팔찌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이제 그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께 혼이 난 다음 바로 어머니께 연락해서 뭐라고 했답니다. 그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전 그래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끝내고 싶다고 차키를 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별로 의심 없이 차키를 넘겨주었습니다. 평소에도 깐깐하게 구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인 듯 했어요. 그렇게 받은 차키를 들고 택시 문을 열었을 때 어찌나 심장이 뛰던지요. 블랙박스에는 SD카드를 빼낸 다음에 미리 준비해둔 새 SD카드를 꽂았어요. 카드를 빼놓으면 알림음이 떠서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드레스룸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녹화된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까지 보게 됐죠. 진짜네. 진짜 바람났던 거였어. 1시간만 일찍 퇴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다른 여자랑 놀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블랙박스엔 짙은 화장을 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까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택시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 촬영용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거든요. 화질도 참 좋아서 좋아 죽겠다는 둘의 표정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탔던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집중해서 봐보니 팔에 금팔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팔찌를 차고 있었던 거죠.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절 도둑으로 몬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역에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팔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차 안에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손에 어머니 팔찌가 있는 거예요. 조수석 자리에 떨어진 팔찌를 줍는 모습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설마는 생각에 날짜를 넘기니 어느 순간부터 옆좌석에 타는 내연녀의 팔에 어머님의 팔찌가 걸려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본인의 임신한 마누라가 도둑 취급받을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 그 시점부터 눈이 돌아갔고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이 늦은 시간에 예의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화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호래비 밑에서 자랐다고 불만이셨죠. 막상 그러면서 본인 가정교육은 제대로 안 시키셨나 봐요? 당신 아들이 그 소중한 순금 팔찌 훔쳐다 바람녀한테 준 거 아세요? 시어머님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버럭 소리치셨고 전 문자로 영상 보낼 테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품으로 아들 반품할 테니까 도둑질 못하게 잘 간수하라고 했죠. 전화를 끊은 다음 녹화본을 폰으로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혼자 화를 삭히며 씩씩대고 있자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잠에 취한 남편이 앞에 서서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시어머님께 소리치는 걸 듣고 자다 깨서 온 모양이었죠. 예전엔 저렇게 자다 깬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폰을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내연녀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요. 남편은 곧장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버벅거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거란 생각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차 키를 넘겨준 거겠죠. 전 시어머님의 금팔찌를 줍는 모습과 그걸 바람녀에게 선물로 준 것까지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변명이라든지 뭐 할 말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두 눈만 떨고 있었어요. 전 손을 치켜들어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하게 말이죠. 넌 지금 무상으로 택시 넘겨준 우리 아빠도 기만하고 네 애를 가진 나도 기만한 거야. 3초 만에 찍하는 너 같은 남자를 만나는 저 여자도 참 불쌍하다. 뭐 둘 다 쓰레기 같은 인생 살겠지만 말이야. 마침 드레스룸에 있던 차였으니 캐리어를 열어 남편의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짓이냐 따지길래 죄를 지은 네가 집을 나가야지 내가 나가겠냐고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대로 짐을 챙겨 내쫓아 보냈습니다. 택시는 우리 아빠 거니까 다시 가져간다고 차키도 뺏었죠. 갈 데 없으면 그 여자네 집에나 가겠지 싶었는데 시골 시댁집으로 갔나 봐요. 그 다음날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 걸 보면 말입니다. 시아버님은 엄청 과묵하고 무뚝뚝한 분이신데 이번 일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제게 아들 잘못 키운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때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잘못한 죗값은 치러야 하는 법이라며 소송이든 뭐든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친정아버지와 함께 준비해 바람소송을 진행했고 그 내연녀와 남편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아빠가 주신 1억 택시 간판도 협의 과정에서 재산 요건을 갖춘 걸로 인정받아 위자료 배상 비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터라 다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었어요.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아이가 저를 쏙 빼닮았던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아 신기하면서도 좋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이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고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절대 못 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다 컸을 때 네 이야기 해줄 거야. 그때 자신 있으면 봐.
내 아이 훌륭하게 커서 바른 판단하게끔 그렇게 키울 거야. 넌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리고 남편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주기적으로 양육비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친정아버지, 제 아이와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젠 독한 엄마로 아이만을 위해 살아갈 순간이네요. 아빠 없어도 잘 컸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